오늘은 춘향전에 대해 수업하겠습니다. 춘향전은 6단원 한국문학의 이해 부분에 있는 내용입니다. 학습 목표는 문학사의 흐름을 고려하여 춘향전을 감상할 수 있다와 춘향전에 나타난 한국 문학의 고유한 특성을 이해한다입니다. 수업 목차는 배경 지식에 대해 배운 후 우리말 퍼즐을 풀고 본문 내용을 학습한 뒤 내용 정리를 하고 학습 활동을 한 후 복습 게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전소설의 특징 두 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연성입니다. 우연성이랑 필연성이랑 반대되는 내용으로 사건 전개가 우연에 의해 진행되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행복한 결말입니다. 대부분의 고전소설은 행복한 결말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판소리계 소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판소리계 소설은 판소리 사설을 소설화한 것을 말합니다. 판소리가 유행되면서 그에 힘입어 소설로 등장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소재나 주제가 다양하고 해학과 풍자적 표현 방식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조선 후기 서민 의식의 성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편집자적 논평입니다. 편집자적 논평이란 서술자가 진행 중인 사건이나 인물의 언행 등에 대해 의견을 밝히거나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대의 소설들은 독자로 하여금 내용을 추론하거나 상상하게 만드는데 편집자적 논평은 서술자가 친절하게 그 내용에 대해 밝혀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근원 설화가 있습니다. 춘향전은 여러 유형의 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연려설화, 관탈 민려설화, 신원설화, 염정설화, 암행어사 설화 등을 바탕으로 만들어졌고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 퍼즐은 본문에 등장하는 우리가 사용하지 않거나 처음 보는 단어들과 친해지는 시간으로 이미 학교 수업에서 다루었으니 넘어가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춘향전의 내용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261쪽 5번째 줄에 있는 내용으로 전라도 남원에 사는 퇴기 월매는 성참판과의 사이에서 춘향을 낳아 정성껏 기른다라는 부분입니다. 춘향전은 여러 판본이 존재하는데 완판본의 특징은 춘향이의 신분을 예전 기생이었던 월매와 양반인 성참판 사이에서 태어난 것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춘향전이 인기가 있던 만큼 여러 판본이 존재합니다. 다음은 교과서 261쪽 10번째 줄에서 1첫번째 줄의 내용입니다. 남원 부사로 부임한 변학도가 춘향을 불러 수청을 강요하지만 춘향은 이를 거절하고 결국 옥에 갇혀 고초를 겪는다는 내용입니다. 춘향이 이몽룡에 대한 정절을 지키며 끝까지 자신의 뜻을 꺾지 않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교과서 261쪽 1첫번째 줄부터 13번째 줄까지의 내용으로 한양으로 올라갔던 이몽룡은 전라도 어사가 되어 남원으로 내려오는 길에 농부들로부터 변 사또가 가혹한 정치를 일삼고 있다는 이야기에 춘향이가 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앞에서 설명한 고전소설의 특징인 우연성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전개될 내용이 옥에 갇힌 춘향이를 구해야 하므로 의도적으로 우연히 춘향의 소식을 듣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교과서 261쪽 16번째 줄부터 262쪽 3번째 줄까지 내용입니다. 변사또의 사치스러운 생일잔치를 세부적으로 묘사한 부분입니다. 근처 지방의 여러 관리를 부르고 생일잔치를 즐기는 모습을 묘사한 부분으로 백성을 수탈하는 탐관오리의 면모를 부각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교과서 262쪽 3번째 줄의 내용입니다. 백성들의 궁핍한 삶과는 대비되는 변사또의 화려한 생일잔치를 보며 심란해진 이몽룡의 마음을 서술자가 작품에 개입하여 드러내는 부분입니다. 앞서 배운 편집자적 논평입니다. 서술자가 진행 중인 사건이나 인물의 언행에 대해 의견을 밝히거나 평가하는 것입니다. 서술자가 이야기를 재미있게 이끌거나 독자의 동의나 이해를 구할 때 이렇게 논평을 하기도 하는데 고전소설에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다음은 교과서 262쪽 9번째 줄 내용으로 어찌 아니 명관인가. 이 역시 앞부분과 같이 편집자적 논평이 드러낸 부분입니다. 명관은 좋은 관리라는 의미인데 변사또와는 상반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운 반어적 표현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어적 표현을 사용해서 변사또가 나쁜 관리임을 강조하고 독자의 동의를 구하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과서 262쪽 9번째 줄부터 12번째 줄까지의 내용으로 운봉영장이 거린처럼 보이는 이몽룡을 보고 변사또에게 술 한 잔 먹여서 보내자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운봉영장의 성격과 역할이 드러납니다. 운봉은 이몽룡에게 호의를 베풀어
사건 전개를 이끌고 있습니다. 남루한 이몽룡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것으로 보아 다른 수령들에 비해 보는 눈이 남다르고 비교적 관대한 성품을 지녔음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교과서 263쪽 첫 번째 줄의 내용으로 입맛이 사납겠다라는 편집자적 논평이 드러난 부분입니다. 운봉의 말에 동의는 하였지만 불쾌한 심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거린처럼 보이는 이몽룡을 운봉의 제안에 의해 잔치판에 끼워주긴 하지만 불쾌한 심정을 서술자가 개입하여 서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과서 263쪽 두 번째 줄의 내용으로 도적질은 내가 하마 오라는 내가 받아라입니다. 속담으로 좋은 결과는 자기에게 돌리고 나쁜 결과는 남에게 돌린다는 의미입니다. 도적질은 자신이 하지만 혹시나 잡혀가는 일은 다른 사람이 한다는 말입니다. 만약 이몽룡의 심리로 본다면 우선 실컷 먹고 잘잘못은 나중에 가린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교과서 263쪽 여섯 번째 줄부터 일곱 번째 줄까지의 내용입니다. 이몽룡에게 내놓은 상차림이 아주 보잘것이 없음을 잘 드러내는 부분입니다. 운봉 때문에 허락은 하였지만 영 못마땅하여 이런 상차림을 내놓을 것입니다. 다음은 교과서 263쪽 아홉 번째 줄로 갈비 한 대 먹고 지고입니다. 이몽룡의 재치가 드러난 부분으로 이몽룡이 운봉의 갈비를 가리키며 한 말입니다. 의미는 고기의 갈비와 사람의 갈비뼈를 가리키는 것으로 동음이이어를 활용한 언어유희입니다. 동음이이어란 같은 의미지만 다른 뜻을 가진 것을 말합니다. 다음은 교과서 263쪽 12번째 줄부터 13번째 줄의 내용으로 차온이라는 시 짓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금으로 하면 래퍼가 랩 배틀을 하듯 시 짓기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운봉은 이몽룡 때문에 자칫 어색해진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시를 짓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운봉은 이몽룡이 선비인 줄은 알지만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해서 시 짓기라는 것을 통해 그를 내쫓으려는 의도가 있음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교과서 263쪽 17번째 줄부터 18번째 줄까지의 내용입니다. 백성들의 고열로 차린 변 사또의 생일잔치를 좋은 잔치라 하고 형편없는 음식상을 받아놓고 포식했다며 반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과서 263쪽 20번째 줄에서 2첫번째 줄까지의 내용입니다. 이몽룡의 한시가 탐과 놀이에 가렴주고와 그로 인해 고통받는 백성들의 아픔을 감안하여 지어진 것임을 편집자적 논평을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과서 264쪽 두 번째 줄에서 다섯 번째 줄까지의 내용으로 이몽룡이 지은 한시의 내용입니다. 술은 백성의 피, 안주는 백성의 기름, 촛불 눈물은 백성 눈물, 노래소리는 원망소리라는 은유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법을 사용하여 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과서 264쪽 7번째 줄의 내용입니다. 이몽룡이 지은 한시를 듣고도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변 사또와는 달리 운봉은 그의 시를 듣고 사또와 지방 수령들을 비판한 것임을 눈치챈 부분이다. 가렴주구란 가혹하게 세금을 거두거나 백성의 재물을 억지로 빼앗는다는 말입니다. 다음은 교과서 264쪽 10번째 줄부터 12번째 줄까지의 내용입니다. 운봉이 이몽룡의 한시를 듣고 심상치 않음을 눈치채고 관속들을 단속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판소리의 특징 중 하나인 확장적 문체가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확장적 문체란 특정 대상이나 상황 등에 대해 관련된 여러 가지를 나열하거나 덧붙여 반복하는 부연하는 식의 문체를 말합니다. 판소리에서 나타나는 특징으로 내용 중 흥미로운 내용이나 표현을 확장적 문체로 표현하여 장면의 극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간단히 이야기하여 판소리를 하며 재미있는 부분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열거와 대구를 통해 상황을 사실적으로 재현하고 생동감을 주고 있습니다. 서술 어미의 생략을 통해 긴장감을 고조하고 문장의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과서 265쪽 세 번째 줄에서 다섯 번째 줄까지의 내용입니다. 드디어 이몽룡의 정체가 공개되는 부분으로 상황의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는 구절입니다. 게다가 편집자적 논평을 덧붙여 암행어사의 위세를 과장되게 표현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작품은 고전소설로 편집자적 논평이 빈번하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과서 265쪽 다섯 번째 줄부터 19번째 줄까지의 내용입니다. 어사가 출도하는 장면으로 부패한 아전들이 도망치는 모습을 실감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긴장감을 조성하기 위해 호흡이 짧은 어구와 문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짧은 문장들이 이어지면서
호흡도 빨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교과서 265쪽 20번째 줄부터 266쪽 첫 번째 줄까지의 내용입니다. 열거와 대구, 과장들의 수사법을 동원하여 당황한 수령들이 도망치는 모습을 표현한 부분입니다. 육방 관속들과 더불어 수령들을 희화화함으로써 대상 인물들이 느끼는 충격의 강도를 효과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과서 266쪽 첫 번째 줄부터 두 번째 줄까지의 내용입니다. 공포에 질린 변 사또의 모습을 희화화한 부분입니다. 굉장히 비정상적인 행동임을 통해 얼마나 공포에 질렸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교과서 266쪽 세 번째 줄의 내용으로 도치에 의한 언어 유희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도치란 어순을 바꾸어 표기하거나 발음하는 것을 말합니다. 슈퍼에서 파는 빵을 슈퍼에서 빠는 팡이라고 말하는 것이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과서 267쪽 13번째 줄에서 14번째 줄까지의 내용입니다. 공포에 질린 변 사또의 우스꽝스러운 말과 행동을 제시한 부분으로 골개미가 드러납니다. 골개미는 미적 범주의 하나로 자연의 질서나 이치를 의의 있는 것으로 존중하지 않고 추락시킴으로써 미의식이 나타납니다. 변 사또를 추락시킴으로써 희화화하고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고 단어를 뒤바꾸어 말하는 모습을 통하여 매우 당황한 변 사또의 심리를 드러내면서 독자의 웃음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과서 267쪽 13번째 줄의 내용입니다. 춘향이 옥에 갇히게 된 내력과 절개를 지키기 위해 당한 고초, 신분적 제약을 뛰어넘는 사랑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절이 정절이라는 부분은 음의 유사성을 이용한 언어 유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교과서 267쪽 19번째 줄부터 20번째 줄까지의 내용입니다. 어사또의 능청스러운 질문에 춘향이 기가 막혀하면서 냉소적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지조와 절개를 바위, 나무에 비유하며 어사또의 수청 요구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교과서 268쪽 첫 번째 줄에서 두 번째 줄까지의 내용입니다. 전날 밤에 거짓골을 하고 감옥에 왔던 이몽룡에게 변 사또의 횡포로 자신이 죽게 되면 시신을 거두어 달라는 당부를 했음을 기억하는 말입니다. 이를 통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춘향의 굳은 의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과서 268쪽 다섯 번째 줄에서 여섯 번째 줄까지의 내용입니다. 갈등이 해소되는 계기이자 극적인 반전이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교과서 268쪽 12번째 줄의 내용입니다. 사건이 요약적으로 마무리되고 있음을 편집자적 논평을 통해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과서 268쪽 14번째 줄에서 15번째 줄까지의 내용입니다. 어사또가 된 이몽룡의 도움으로 죽게 될 위기에서 벗어나 그와 함께 서울로 가는 기쁨과 동시에 태어나고 자란 남원을 떠나는 슬픔이 교차하는 장면입니다. 다음은 교과서 269쪽 5번째 줄에서 7번째 줄의 내용입니다. 시인 왕유의 산중송별이라는 한 시의 마지막 구절을 인용하여 남원을 떠나는 춘향의 감회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과서 269쪽 13번째 줄에서 14번째 줄의 내용입니다. 춘향이 정열 부인으로 봉한다는 내용으로 기생신분인 춘향과 양반인 이몽룡의 결합이 사회적으로 승인을 받아 춘향의 신분이 상승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교과서 269쪽 15번째 줄에서 18번째 줄까지의 내용입니다. 고전소설의 특징인 행복한 결말 구조가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제재계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작품의 갈래는 고전소설, 판소리계 소설, 염정소설입니다.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은 뒤에서 다시 보겠습니다. 성격은 평민적이고 해학적이며 풍자적입니다. 시점은 3인칭 전지적 시점이며 제재는 춘향의 정절입니다. 시간적 배경은 조선 후기이고 공간적 배경은 전라도 남원입니다. 주제는 신분을 초월한 남녀 간의 사랑이자 불의한 지배 계층에 대한 항거입니다. 특징으로는 첫째, 판소리의 영향으로 운문체와 산문체가 섞여 있습니다. 둘째, 인물의 해학적 성격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셋째, 남녀의 사랑 이면에 인간 평등 사상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판소리 사설을 소설화한 것으로 구어 체율 문체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소재나 주제가 다양하고 해학풍자적 표현 방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 후기 서민 의식의 성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글의 구성은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로 되어 있습니다. 발단은 남원 부사의 아들 이몽룡이
퇴기 월매의 딸 춘향을 만나 사랑에 빠진다는 내용입니다. 전개는 이몽룡의 아버지가 한양으로 가게 되자 이몽룡과 춘향은 어쩔 수 없이 이별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위기는 새로운 남원부사로 부임한 변학도는 춘향에게 수청을 강요하고 춘향이 이를 거역하자 옥에 가둔다는 내용입니다. 절정은 장원 급제한 이몽룡이 암행어사로 내려와 변학도의 생일잔치에 참석한 뒤 어사출도를 하고 변학도와 탐관오리를 징벌한다는 내용으로 교과서에 수록된 부분입니다. 결말은 임금의 허락으로 춘향이 이몽룡의 정실 부인이 되고 함께 한양으로 올라가 행복한 일생을 보낸다는 내용으로 교과서에 수록된 부분입니다. 이몽룡이 지은 한시의 표현상 특징과 기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은유법을 통해 주변의 사물을 백성들의 고통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술은 피, 안주는 기름, 촛불 눈물은 백성 눈물, 노래소리는 원망 소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대구법을 통해 첫 번째와 두 번째 구, 세 번째와 네 번째 구가 대구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를 통한 한시의 기능은 민중의 분노를 대변하여 탐관오리가 가렴주고 하는 정치 현실에 대해 비판함으로써 작품의 주제를 강화하고 사건의 극적 긴장감을 고조시키며 새로운 사건의 전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편집자적 논평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편집자적 논평이란 서술자가 진행 중인 사건이나 인물의 언행 등에 대해 예견을 밝히거나 평가하는 것, 서술자가 이야기를 재미있게 이끌거나 독자의 동의나 이해를 구할 때 또는 관심을 끌기 위하여 사건이나 인물에 대해 논평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편집자적 논평은 고전소설에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확장적 문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특정 대상이나 상황 등에 대해 관련된 여러 가지를 나열하거나 덧붙여 반복하고 부연하는 식의 문체, 판소리에서 나타나는 특징으로 내용 중 흥미로운 대목의 내용이나 표현을 확장적 문체로 표현하여 장면의 극대화, 부분의 독자성과 같은 효과를 가져옵니다. 확장적 문체를 통한 장면의 극대화는 관객에게 생동감과 현실감을 느끼게 하지만 과할 경우 장면이 서로 어긋나거나 줄거리상 불균형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춘향전의 근원 설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연려설화는 여자가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정절을 지키는 내용의 설화로 지리산녀 설화가 있습니다. 이는 춘향전에서 변사또의 수청 요구를 거절한 춘향이 시련을 겪지만 끝까지 정절을 지킨다는 내용입니다. 관탈 민녀 설화는 임금이나 관리가 평민의 여자를 빼앗는 내용의 설화로 우렁각시 설화가 있습니다. 이는 춘향전에서 탐관오리변 사또가 춘향에게 수청을 요구한 내용입니다. 신원설화는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의 원한을 풀어주는 내용의 설화로 박색터 설화가 있습니다. 이는 춘향전에서 이몽룡이 억울하게 옥에 갇힌 춘향을 풀어주고 백년해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염정설화는 남녀 사이의 애정을 다룬 설화로 성세창 설화가 있습니다. 이는 춘향전에서 이몽룡과 춘향이 사랑과 이별을 겪는 내용입니다. 암행어사 설화는 암행어사가 탐관오리를 벌하거나 약자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내용의 설화로 박문수 설화가 있습니다. 이는 춘향전에서 암행어사가 된 이몽룡이 남원에 출도하여 변사또를 징벌한다는 내용입니다. 춘향전의 서사 구조와 주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춘향과 이몽룡의 관계를 중심으로 보면 춘향과 이몽룡이 사랑에 빠지고 이몽룡이 한양으로 떠나며 이별하고 이몽룡과 춘향이 재회한다는 내용입니다. 주제는 신분을 초월한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춘향과 변사또의 관계를 중심으로 보면 민중이 지배계층의 폭정에 시달리고 민중이 지배계층에 저항하고 민중이 승리한다는 내용입니다. 주제는 불의한 지배계층에 대한 항거입니다. 춘향의 신분 변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처음 춘향은 퇴기월매의 딸로 비천한 신분이었습니다. 이몽룡과의 혼인으로 신분을 초월한 사랑을 하고 변사또의 수청 요구를 거부하며 절개를 중시하고 이몽룡과 극적 재회를 이루며 갈등이 해소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렬 부인이 되며 고귀한 신분으로 변화하였습니다. 내용학습 1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빈칸의 내용을 채우면서 학습하시면 됩니다. 내용학습 2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빈칸을 채우면 됩니다. 내용학습 2번입니다. 빈칸을 채우면서 학습하면 됩니다. 내용학습 2번으로 자신이 먼저 생각한 후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목표학습 1번은 추가적인 학습 내용으로 학습하시면 됩니다. 목표학습 2번은 추가적인 학습 내용으로 학습하시면 됩니다.